네, 이번 코너는 맛수다입니다.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화장품이 주요 이슈인데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주시장은 별로 힘이 없네요. 뭐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는데 그냥 저희는 뭐 시장 지수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섹터 봐야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네. 분위기상 전체적으로 다 좀 이렇게 막 좋으면 확률적으로는 기업 선택을 하실 때도 조금 높잖아요. 그 수익률 선택이. 그렇죠. 물론 이제 보유, 장기 투자 아니면 뭐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번외 얘기지만 네. 국내 증시를 비교할 때 보통 이제 양초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녹아내린다. 줄줄줄 녹아내려가지고 예. 여전히 지금 분위기 보면 메이드 인 USA가 그래도 최고야. 뭐 미제 그래 미국 주식으로 다시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1분기 때도 그랬고요. 네. 2분기 넘어오면서도 이제 돌아오네. 그래서 네. 다시 그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주가 상승률로 보게 되면 네. 그래도 뭐 섹터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강건하게 계속 강한 섹터들도 국내 쪽에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네. 약간 대중적인 쪽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나 이런 쪽들은 일단 못 가잖아요 지금 당장.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파들 또 뭐 관세 여파들도 있겠지만은 당장 이런 쪽이 아니라 조금 좀 특화된 sek터 종목들은 더 기회들이 많다는 거를 좀 보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K 증시 네. 국장의 매력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매력이 있고 근데 참 할 때마다만 좀 그렇긴 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식 사라 막 그러면서 아까 우리 첫 그 오프닝도 그랬지만 구프 펀드 같은 거 만들어서 뭐 네. 우리가 잘할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이제 우리도 뭐 구프 펀드 만든다고 하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뭐 여권의 그러니까 유력 대선 후보께서 네. 하시니까 뭐 좋은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근데 구프 펀드가 이제 경제안보, 국가안보인데 화장품 주식이랑 경제안보, 국가안보하고 중요하죠. 화장품 중요하죠. 이쁘게 하고 안보 하러 나가야죠. 그렇죠, 나가야죠. 군인들도 위장 크림. 네. 그래서 화장품 주식에 대해서 뭐 요즘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참 네. 본론 들어가서 한국콜마, 코스맥스, 뭐 APR 1분기 실적에서 증권가 기대치를 대폭 상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뭐 APR의 날이었고 네. 게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KBT가 다 같이 날랐던 날이었는데 근데 이제 KBT 하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기억하는 게 실리콘투일 겁니다. 네, 실리콘투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야 우리 화장품 돼라고 했던 게 벌써 작년 4월 달이었었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플랫폼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강하게 불각 받았다가 그 뒤로 한 하반기 작년 하반기였죠. 연속으로 한 2번 정도 계속 실적이 제대로 못 나오다 보니까 꼬꾸라졌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화장품 되겠어? 라는 쪽들이 나오는데 근데 화장품 업체와 또 플랫폼과 그리고 또 ODM과 또 다 다양한 모습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핵심은 수출이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이번에 4월달 수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좀 1년 동안 끌고 왔었던 섹터다 보니까 좀 필요한 거죠. 네. 굳이 그걸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어떤 시장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해야 돼. 이런 쪽에서 성과 나와. 숫자 보여줘. 라고 하다 보니까 강하게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4월 달에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18%. 근데 지금 이 수치가 이제 2월 달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화장품 쪽에는 비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이제 봄부터 지나면서 한 2분기, 3분기가 좀 성수기인데 그 전에도 이렇게 실적 잘 나왔다? 이렇게 수출 잘 된다 그러면 요거 조금 변화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거고 게다가 혹시나 또 4월 초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관세 이어지다 보니까 관세 회피하려고 선주문 받아서 이렇게 쭉 수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고 그러면 4월 말이면 뚝 떨어졌어야겠죠. 4월 말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봤었을 때는 그렇게 KBT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그냥 단순하게 수출이 모멘텀들이 그냥 어떤 그러니까 관세 관련된 쪽에서 선주문 받고 그냥 꺾이는 게 아니다라는 쪽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PR 매출 구조를 보니까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했다고 하대요. 네.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산업이 이제 수출 중심 산업으로 성격이 좀 많이 전환되는 것인지 내수보다는 수출? 지금 이제 수출로 먹고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수출로 먹고 살았는데 내수는 저희가 별로 계산을 안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항상 고만고만한 거고 거기다가 뭐 그렇게
지금 내수 관련돼서 뭐 소비 심리가 확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래라고 하는데 내수를 담당하는 게 지금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숫자와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지금 지난달에 보니까 3월 달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60만 명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보통 한 150만 명 이상이게 되면 이거 봐라 하고 체크하는데 160만 명이게 되면 이거 이제 이게 비수기죠. 성수기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2019년도에 나왔던 데이터 넘어서 한 2천만 명까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기대감이 높은데 그러면 이들이 와서 뭘 쓰느냐라고 했을 때 왔을 때 보게 되면 항상 또 한국이 잘하는 거, 한국에서 좀 인기 있는 거 그런 것들만 찾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아무래도 화장품 쪽에 기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분기에서도 벌써 결제액들을 보게 되면은 화장품 쪽에서 뭐 올리브영에서 사용하는 금액들 확 올라오고 있고 게다가 또 아예 화장품의 중요 창구가 다이소가 돼버렸던 그래서 조금 작지만 요거 한번 써보자 안쪽에서 나오는 하나의 또 어떤 매출도 거기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흐름들도 그럼 이게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에서 쓴다라고 하게 되면 내수로 잡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과 내수가 같이 좋아지는 구조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장품에 대한 수출 데이터를 또 뜯어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미국과 일본 수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뭐 각각 그러니까 하이 싱글은 아니고 이게 두 자릿수대네요. 그렇죠. 14%, 11, 12% 늘어났고요. 중국 수출은 오히려 15%가 좀 넘게 감소했다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YY로 보게 되면은 연도 전년 동기 대비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도 약간 2개월째 그러니까 턴하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바뀐다 안쪽으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또 알게 모르게 유럽 쪽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같은 경우도 거점을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디를 삼냐면은 폴란드는 이제 저희 거의 완전히 친한 국가가 됐네요. 2차 전지부터. 많이 언급되는 국가죠. 네, 거의 친한 국가로 바뀌어 있다 보니까 거기 가서 거점을 딱 잡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비즈니스 하기에는 상당히 껄끄러운 국가, 꼭 이게 꼭 무슨 뭐 외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실제 이제 필드에서 폴란드를 거래하는 기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쉽지 않아. 뭐 거기도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가 자꾸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폴란드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 국가가 이제 유대인이 많다 보니까 비즈니스에 되게 친화적입니다. 가서 만약에 비즈니스 하신다는 분들이 첫 대면하고 하시게 되면은 의외로 뭔가 그러니까 이익이 걸리게 되면 다 풀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뭐 그런 건 이제 그런 쪽이고. 뭐 그렇다 치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폴란드로 지금 나가는 물량이 매월 100%씩 늘어납니다. 실리콘투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유럽 쪽에서 지금 섞어 나오는 게 지금 뭐 북미 쪽 작년에 많이 봤잖아요. 올해는 유럽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 쪽이 40% 증가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올해 아마 일본으로 나가는 것보다 유럽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한때는 일본으로 잘했다가 또 북미 쪽으로 잘했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유럽 쪽으로 잘하는. 그러니까 유럽은 또 화장품의 본고장이지 않습니까? 본고장이긴 한데 저희가 보통 이제 로레알 같은 약간 곡 브랜드 럭셔리급이죠. 그렇죠. 그런 쪽을 파고들어서 약간 좀 가성비 쪽하고 메스티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간 쪽들을 이제 그런 쪽들을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성과가 되고 있다는 쪽들은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이 데이터들은 올해 이제 성수기까지도 계속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레알 얘기가 요즘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서 뭐 화장품도 그렇지만 요즘 이 스킨 케어라고 하는 게 사실 두피도 스킨이잖아요. 여기도 화장품 뭐 여기 뭐 어떻게 하여튼 뭐 제품들이 많은데 요즘 이제 모발 뭐 발모 하여튼 그 탈모인들은 굉장히 그게 민감하시더라고요. 민감하죠. 그런데 뭐 하여튼 로레알 쪽이랑도 뭐 이렇게 얘기들이 오가는 기업들 뭐 왕왕 들려서 뭐 올릭스인가 뭐 있던 것 같고. 올릭스도 있고 근데 올릭스는 당장 이제 일라이릴이랑 이제 성과 내면서 이제 들어오는 모습들도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확대되는 게 이제 또 그런 이제 탈모 쪽도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한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차피 스킨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K-뷰티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만 본다고 하는데 화장품이 아니라 지금 다 포함되는 거죠. 전신 케어. 그러니까 전신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장품 쪽은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꾸준히 케어를 해줘야 되는 쪽이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내 얼굴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완전히 바꾸겠다면 성형인데
성형까지는 가기에는 또 시간이나 회복이나 돈이나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의료 쪽으로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 미용 쪽이 더 많이 네. 느껴지는 거 아직 안 해보셨죠, 우리 앵커님? 어떤 거를요? 그 피부 미용 뭐 케어? 예. 노 코멘트. 야, 예, 예. 한 피부라고도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만, 예, 워낙. 뭐 싸우고 자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닙니다. 예, 워낙 예, 깔끔하시기 때문에. 아니.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방송할 때는 그렇지 뭐 네. 저도 똑같습니다. 화장실 분자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예, 방송용으로. 뭐 지워놓으면 뭐 형편없어요. 네, 예. 치고. 그러니까 네. 케어 제품에 대한 것을 수요가 네. 자연스럽게 는다는 거는 피부로 체감하는 거죠. 그렇죠. 집에 가면 뭐 쫙 이렇게 뭐 깔려 있어요. 뭐 네. 클렌징부터 해서 뭐 처음에 스킨 막 몇 개를 다 이렇게 해요. 그 중간에 뭐 순서 틀리면은 되게 혼나거든요. 이걸 지켜야 되는 뭐 내 얼굴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요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늘어나고 요게 네. 이제 단순 페이스 면에서 위로 또 올라가면은 그렇죠. 헤어로 가고 네. 그게 뭐 밑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좀 다른 분야일 수 있지만 뭐 네. 노출하면 요즘 뭐 선블럭이나 뭐 자외선 그렇죠. 차단제 이런 것도 다 화장품이나 스킨케어로 다 그렇죠, 들어가니까 이게 넓어지는 것 같다 생각이 네.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워지는 것들, 부족한 것들은 화장품으로 못 채워주는 네. 근본적인 것들은 이제 피부 미용, 이미용 쪽으로, 기기 쪽으로 좀 더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다가 안 되겠다. 이거는 완전히 보수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톡신 필러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방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보통 보게 되면 또 이제 예전 같이 그냥 아름아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외국에도 이제 어떤 사이트가, 그러니까 강남 언니 이런 거 아시죠? 예, 그런 요즘 소셜 네트워크가 그렇죠, 그렇죠. 워낙 발달돼 있고 또 한국의 뭐 K 컨텐츠 뭐 네. 유명한 그 셀럽이라고 하나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블랙핑크 가수분들 네, 뭐 로제 뭐 리사, 리사, 예. 그다음에 또 제니, 제니 네. 한 분이 빠졌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이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거. 넘어가시죠. 예. 하여튼 요즘 네. 근데 뭐 무슨 뭐 그런 행사들 많이 하는 거 보면 뭐 네. 이제 샤땡, 샤넬이라고 뭐 예, 디올 예. 뭐 이런 우리가 뭐 유명 브랜드라고 하는 회사들이랑 이렇게 그 뭘 하잖아요. 네. 그런 홍보 효과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브랜드로 또 연결이 되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이 뭐 전략적으로 다 이렇게 합시다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죠. 소셜이라는 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연결이 되는 게 그렇게 되면 와 저희 가서 뭐 이제 물론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나 아니면 이런 연예인들 아이돌급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거기서 저거 화장 뭐야? 아니면 네. 저거 어떻게 한 거야? 하다 보니까 K-뷰티 화장법 이게 틱톡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네. 거의 지금 3년째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무시한 거죠. 그냥 주가가 실리콘투만 보다가 네. 다 갔다는 거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싶긴 했었는데 그런 쪽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침투가 되고 있었다. 이게 하나의 또 가장 중요한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요즘 구매하는 방법도 뭐 물론 이제 뭐 관세 이슈 때문에 뭐 난리 법석이긴 합니다만 네. 그 소셜 네트워크나 뭐 너튜브나 유튜브나 아니면 뭐 틱톡 같은 걸 보면서 거기 뭐 이렇게 딱 보다 구매가 가능하게 돼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런 쪽에서 뭐 아예 그냥 유튜브 쪽에서도 같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구매가 할 수 있는 좀 사이트들이 만들어지는 네. 과정이다 보니까 네. 그것까지도 연결이 예전에는 막 되는데 한국 들어와서 면세점 뭐 어디 명동 가서 막 보따리로 막 이렇게 막 하던 패턴에서 전자구매나 뭐 방법이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다양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19 때 나왔던 하나의 또 유통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온라인 쪽이었는데 이제 오프라인까지 보강이 되는 거죠. 보강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여행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네. 거기서 들어왔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오프라인은 체험형이지 않습니까? 네. 다 이제 권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나갈 때 보니까 두 손이 무겁게 나간다. 맞아요. 이게 하나의 또 변하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어떤 흐름들도 오프라인 쪽에서 변하는 과정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로 잡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그 품질 아니겠습니까? 이게 품질이 입소문이나 사람들 구전으로 네. 한국산 화장품 써보니까 좋아, 효과가 있어. 이래야지 꾸준히 구매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 뭐 하나 터지면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료를 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내 뭐 생산 기지를 확보하려고 뭐 ODM, OEM 뭐 이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좀 분석이 좀 어떨까요? 네, 일단 지금 대형 업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보는 이제 코스맥스나 코콜마 같은 네. 경우가 일단
지금 얼만큼 미국에서 또 이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 선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북미 쪽에 대응을 해와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다 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브랜드를 끌고 안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그나마 대응이 좀 잘 됐다는 쪽들이 한국콜마 같아요. 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실적도 비수기인데 잘 나왔지만은 지금 오후에 IR 할 때 보면 이제 톤이 제2공장 북미 쪽에 들어간 제2공장 쪽을 4월 말에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안 그렇 거기서 한국콜마의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북미 공장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뭐 적어도 10% 이상으로 나오는 관세는 안 들어가도 되겠다. 라는 쪽이다 보니까 거기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초기에는 얘기 나오는 거는 한 600억대 정도까지 들어가서 이제 막 가동을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올해 말까지 가게 되면 3천억대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마 여기는 집중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른 브랜드들이 그러면 기존의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도 북미 공장이 있네. 그러면 나도 하면서 좀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쪽이 하나의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북미 공장의 딱 그 지위를 차지하는 모습들 이거는 앞으로 주가의 또 실적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마 트럼프 대통령이 화장품을 콕 찍어가지고 이거 화장품 관세해야 돼?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지금 안 그래도 미국에서 맘 분들 네. 예 난리가 났대요. 예. 어머님들, 예, 아이를 갖고 있는 어머님들, 유모차부터 기저귀까지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80%, 90%다 돼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 지금 선적이 60%도 안 찼다면, 그러니까 60%까지도 그러니까 못 돼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못 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뭐 크리스마스도 트리 없이 해야 되고 뭐 난리라던데. 그냥 나무만 꽂고,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거를 다 알 텐데, 근데 계속 이제 아마 변화가 들어왔을 때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기준이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본다고 가게 되면 기초 생활과 관련된 소비재 쪽들이다. 이거를 또 쉽게 관세를 매길 수 있겠느냐?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드리기 어려운 분야. 네. 자, 그럼 이제 결론은 네. 그래서 선택적으로 뭐 혹시 들여다보고 계시는 기업 종목? 종목을 보면서도 이제 느끼는 건데 K뷰티가 갔으면은 이제 또 섹터를 보게 되면은 네. 그 다음엔 K뷰티 잘하면 K푸드도 가겠지 않을까요? 네. 지금 보니까 워낙 강세로 나와죠. 거기다가 또 뭐가 있을까? 고물 가격 하락하다 보니까 네. 비용 구조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다. 예, 그러니까 비용 구조 참 좋아졌었는데 네. 거기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꾸준히 잘하는 회사들 나옵니다. 뭐 오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또 보니까 북미 쪽에서 벌써 두부 공장 차리고 있는 풀무원 네. 이런 것들도 좀 세팅이 잘 되어 있다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실적 발표되면서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요? 라는 쪽들도 K푸드도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쓴다? 그러면 K패션 보니까 무신사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무신사가 이제 오프라인까지 확대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런 걸로 아직 보게 되면 비상장이잖아요. 비상장이죠. 네, 예. 상장을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조단위더라고요, 가치가. 뭐 별일 뭐 여러 가지 하겠죠. 뭐. 네, 그러니까 그런 쪽까지도 보시면서 이게 확대되는 과정들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확대되는 소비가 늘어날 때 나오는 과정들. 그러니까 소비재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인기 있는 게 뭐냐 그것만 네. 추적해 가면 되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그리고 또 뷰티 쪽에서는 그나마 조금 싼 거 보니까 휴메딕스가 눈에 띄니다. 휴메딕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필러 쪽에 강자고요. 네. 근데 보톡스 하다가 보톡스 쪽은 조금 좀 이런 위축되고 필러 쪽이 신흥국 쪽으로 좀 더 많이 나간다. 라는 쪽으로 보는데 선행 PR 보게 되면 이 회사가 10배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보통 톡신 하는 회사들 치고는 다 15배, 20배 가고 있는데 좀 저평가 아닐까? 라는 쪽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또나 중소형 ODM 쪽에서는 제닉을 뺄 수 없을 것 같고요. 제닉. 네. 마스크팩. 마스크팩 바이오던스죠. 네, 그쪽에 ODM 쪽인데 이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마스크팩만 하다가 마스크팩도 되게 비쌉니다. 그렇죠. 예. 10장에 4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올리브영 가니까 딱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어디 가니까? 올리브영이에요. 올리브영. 예, 바이오던스 거요. 예, 근데 죄송합니다. 이쪽에 인이어를 끼고 있으니까 예. 잘 안 들려요. 그쪽 가서 말씀. 예. 네. 이런 쪽에서 네. 또 기초 쪽까지 확대해서 ODM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또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이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역을 확장해서 K푸드 얘기하셔서 언뜻 생각이 나는데 요즘 더번 코리아 네. 매일같이 하나씩 맞잖아요. 백종원 대표가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네. 그러게 한번 모셔야겠네. 모셔가지고 좀 흑백 요리사 시즌 2도 그게 사실 이슈가 돼서 네. 좀 많이 쫙 IPO 할 땐 도움이 됐는데. 힘들어요. 이거 하시면.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네. 좋아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더본 코리아 방송 보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출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